요소별 원가 계산 두 번째, 노무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무비가 뭐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이 소비된 거. 네, 맞아요. 즉, 임금이죠, 임금. 쉽게 얘기하면 월급. 제품을 제조를 위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 요소를 노무비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임금이 되겠죠. 임금. 자, 그래서 노동력 소비액을 말한다. 지급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임금이 있어요. 여러분 급여라고 안 합니다. 네. 제조 공장에서는 즉 제조 과정에서는 급여라는 말을 안 쓰고 임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임금. 임금은 작업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생산직 작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즉 월급을 얘기합니다. 급료. 급료는 공장장이라든가 제조 부분의 감독자들 있죠. 그리고 공장에 또 사무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급료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말이 좀 달라요. 그죠? 작급은 정규직은 아니에요. 즉 임시적으로 고용된 공장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작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럴 때 작급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급여는 다 작급으로 써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제조 공장에서만 작급을 쓰는 게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에서도 작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작급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종업원 상여수당이 있어요. 자, 공장 종업원에게 정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을 종업원 상여수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그냥 상여 또는 제수당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즉 제품의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간접 노무비와 직접 노무비로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제품의 제조에만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노무비. 그래서 생산 라인의 근로자의 임금이 직접 노무비가 되고요. 간접 노무비는 그렇죠. 관리자들은 A 공정만 하는 게 아니라 A, B, C, D 뭐 여러 개의 제품 또는 공정들을 다 아우러서 통제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간접 노무비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의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한 노무비, 공장장 또는 감독자의 급여, 아니면 공장에 있는 사무원들도 다 여러 군데를 다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간접 노무비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제품에 몰빵을 했다. 그러면 직접 노무비. 여러 군데에 소비가 된 건데 추적을 A 공정에 얼마 들어가고 B 공정에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간접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노무비의 계산에서는 지급임금의 계산이 있어요. 자, 지급임금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회사에서 구입함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시간급제가 있고요. 성과급제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시간급제와 성과급제를 가지고 하도록 할 거예요. 시간급제는 작업시간수 곱하기 작업시간당 임률입니다. 자, 시간수 곱하기 시간당 임률을 얘기하는데 이 임률은 평균 임률이 있고요. 개별 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임금이 나타나 있는 개별 임률이 있고 평균 임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무비를 계산할 때는 평균 임률로 많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임률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률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평균 임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개월간의 총 임금 지급액을 나누면 되겠죠. 총 작업 시간수로 1개월간 이렇게 나눠서 임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급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작업시간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성과급은 그렇죠. 제품의 생산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노무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만들겠죠. 네. 그래서 성과급제 같은 경우에는 제품 생산량으로 합니다. 생산량 그리고 한 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임류를 계산을 해서 노무비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평균 임류를 쓰는데 평균 임류는 총 생산량 그리고 1개월간의 총 임금 지급액. 총 임금 지급액을 뭘로 나눠요?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은 작업량 보고서가 되겠죠. 즉 생산량 보고서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 서로 보고서가 좀 달라요. 시간제는 작업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 보고서가 되는 거고 성과급은 생산량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량 보고서 이렇게 나눕니다. 세 번째, 임금 지급과 노무비 소비 계산, 소비 분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임금. 네, 맞아요. 임금 또는 급여. 근데 임금이라고 많이 합니다. 현금 그리고 소득세 같은 거 띄죠. 그래서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앞에 소득세 예수금이라고 붙었는데 그냥 예수금으로 하셔도 돼요. 그럼 노무비가 이제 발생이 되죠. 발생이 되면은 급여를 어디다 넣어줘요? 노무비에다가 대체시켜 줍니다. 발생은 차변의 노무비 그리고 대변의 급여 또는 임금. 소비는 그렇죠. 제공품으로 가죠. 자, 제공품 그리고 제조간접비로 가는데 노무비가 제공품으로 가는 거는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는 간접 노무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노무비냐 간접 노무비냐에 따라서 제공품으로 가느냐 제조간접비로 가느냐 분개하는 내용이 다르고 있고요. 임금이라는 계정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이 표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세요. 전월 임금 선급액은 차변입니다. 자,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이죠. 임금이 대변에 있죠. 그래서 당월 임금 소비액이 대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월 임금 미지급액은 대변에 있고요. 당월 임금 선급액은 대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올 수 있는 지급액이 뭐가 있냐? 전월 미지급액, 당월 선급액, 그리고 당월 임금 소비액이 대변에 오고요. 차변은 전월달에 지급하지 않은 것, 아니면 지급한 것. 그래서 전월 선급액, 그리고 당월 임금 총 지급액이 차변으로 오고요. 당월 미지급액이 차변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실 때 뭐 전선, 당총, 당미, 뭐 전미, 당소, 당선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자, 전월 임금 미지급액은 대변, 선지급액은 차변, 총지급액은 차변, 소비액은 대변, 당월 임금 미지급액은 차변, 당월 임금 선급액은 대변 이렇게 기록된다고 T자를 그려서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노무비와 관련된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공업의 3월 중 노무비와 관한 자료에 의하여 분계를 하고 아래 계정에 전기하시오 그랬어요. 당월 임금 지급액이 있고요. 총 지급액은 200만원인데 그 중에 소득세와 의료보험료 떼고 192만원만 지급했습니다. 노무비 발생액은 210만원. 발생액 중 150은 직접 노무비, 나머지는 간접 노무비로 소비하였다. 그럼 우리가 이것도 예전에 해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임금. 네, 맞아요. 임금.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소득세 예수금과 의료보험 예수금을 별도로 분리했네요. 자, 분리해서 5만원, 3만원 하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감 지급액이 현금이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92만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무비가 발생했죠. 노무비 발생액은 여기 있어요. 210만원. 차변에 노무비 210만원, 대변에 임금 210만원. 전기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할게요. 150만원은 직접 노무비니까 제공품에 150만원 들어와야 되고요. 간접 노무비는 210만원에서 150만원 빼니까 60만원이죠. 60만원이 제조간접비, 그리고 대변에 노무비가 210만원 이렇게 소비시 분계를 했습니다. 이 분계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전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임금부터 갑니다. 임금의 전월이월이 20만원이 있었고, 자, 임금 차변에 소득세 예수금, 소득세 의료보험 예수금, 현금 해서 계정이 2개 이상이죠. 그래서 죄좌로 해서 차변에 200만원, 대변에 임금이 210만원, 자, 그래서 노무비로 210만원이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월 2월 노무비 더해서 230만원, 그러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게 30만원이죠. 그래서 차월 2월이 30만원. 이렇게 해서 임금 계정 마감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노무비 계정입니다. 노무비는 차변과 대변에 210만원씩 있죠. 그래서 차변에는 상대 계정인 임금, 대변에는 제공품과 제조간접비니까 죄좌 해갖고 210만원씩 이렇게 마감을 해주세요. 제공품에는 차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계정인 노무비 150만원, 제조간접비도 노무비 60만원, 차변만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분계도 해보고 전기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평균 임률을 계산하고 A 제품에 부과되는 노무비를 계산하시오. 평균 임률 계산하래요. 그리고 노무비 계산. 평균 임률 어떻게 구해요? 지금 보니까 임금 지급 총액이 320만원이고 총 작업시간이 1000시간. A 제품의 생산에 소비된 작업시간은 600시간이죠. 그러면 평균 임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임금 총액을 뭘로 나눠요? 작업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320만원을 1000으로 나눕니다. 1000시간으로 나눠요. 그러면 몇 시간이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자, 여러분 계산기 항상 원가 할 때는 계산기 옆에다 놓고 하세요. 그래서 혹시 제가 했는데 답이 틀렸다. 그러면 바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3,200원이죠? 3,200원. 평균 임률은 3,200원입니다. 얘는 원이에요. 원. 여기가 원이니까. 네. 그러면 A 제품에 부과된 노무비는? 그렇죠. 작업시간 곱하기 임률. 그래서 600시간 곱하기 3,200원 하면은 총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600시간 곱하기 3,200원 192만원. 그래서 A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과된 노무비는 192만원이다. 세 번째 문제 그러면 풀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저도 풀겠지만. 네. 금월 중에 총 임금 지급액은 80만원이고 금월 중 총 생산량은 200개이다. 이 중에서 A 제품 생산량은 50개일 때 평균 임률과 A 제품에 부과하여야 할 노무비는 얼마인가?
임률은 총 임금 지급액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평균 임률에 따라서 계산한다. 뭐 저거 얘기 없어도 여러분이 평균 임률 구할 수 있지요. 평균 임률 어떻게 구해요? 임금 지급액 80만 원을 뭘로 나눴나요? 그렇죠. 총 생산량 200개로 나눕니다. 자, 200개로 나누면 4,000원 정도 되겠네요. 공이 2개 지워지니까. 4,000원의 평균 임률을 구했습니다. 그럼 A 제품에 부과되는 노무비는 4,000원 곱하기 50개입니다. 50개. 50개. 그러면 4, 5, 20. 20만 원이네요. 자, 20만 원이 A 제품의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 계산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식 잘 계산해 두셔야 돼요. 계속해서 노무비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문제인데 다음 중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 노무비 어떤 걸까요? 수리공의 임금, 청소원의 작급, 경비원의 임금,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 직접 노무비는 3번. 나머지는 다 간접 노무비가 되겠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전월분 임금 미지급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면 얼마인가? 얘는 뭘 그리면 돼요? T자를 그리셔도 되고요.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자, T자 한번 그려볼까요? 임금. 전월 미지급액. 전월 미지급액. 놓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죠? 자, 당월 임금 지급액은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지급액입니다. 지급액은 차변입니다. 그래서 당월 지급액 이렇게 약자로만 쓸게요. 여러분은 다 쓰세요. 9만원. 당월 임금 발생액은 대변이죠. 그래서 당월 발생액은 대변 8만원. 당월 임금 미지급액은 차변입니다. 당월 미지급액은 차변 2만원. 자, 그래서 마감을 해보면 11만원이죠. 8만원이 11만원이 되려면 전월 미지급액이 얼마여야 될까요? 3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T자를 그려서 계산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월에 노무비 지급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뭐 얘도 T자 그려서 하시면 되죠. 그죠? 일단 전월 말 노무비 미지급액은 대변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할 거는 전월 노무비 지급액 요거와 발생액을 더하면 되겠죠? 발생액을 더해서 당월 노무비 미지급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만원에서 12,000원을 뺐어요. 그러면 10만 8천원이 됩니다. 답은 1번. T자를 그리면요. 자, T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임금. 얘는 임금이 아니라 노무비네요. 자, 노무비. 노무비. 여기가 전월 미지급액이죠. 그래서 만원. 발생액 11만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만원. 지급액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액은 물음표. 그리고 당월 미지급액이 차변에 오는 거죠. 그래서 12,000원.
이렇게 해서 마감을 12만원을 하면은 이후 금액은 10만 8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4번 다음 중 임금 계정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임금 계정을 T자로 봤을 때 대변과 차변에 어떠한 요소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 먼저 볼까요? 전월 2월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 전기 임금 미지급액 그죠? 그러면 차월 2월은 단기 임금 미지급액 제자는 즉 제자라는 건 여러 개의 계정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지급액 그리고 대변에 있는 노무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 소비액 맞습니다. 소비액 또는 뭐예요? 발생액 뭐 성급액이 있다 뭐 이러면은 성급액 그런 것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답을 찾아봅시다. 1번 당월의 임금 미지급액은 2만원이다. 당월의 임금 미지급액은 12만원인데요. 자 12만원 전월의 임금 미지급액은 12만원이다. 아닙니다. 2만원이죠. 서로 바뀌었네요. 당월의 임금 소비액은 50만원이 아니라 얼마? 60만원. 50만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급액. 자, 당월 임금 발생액은 60만원이다.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T자를 그렸을 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직접 노무비에 성급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직접 노무비 단기 발생액의 계산식으로 맞는 것은 직접 노무비 단기 발생의 계산식. 그러면 단기 지급액에다가 뭘 더해야 되죠? 오, 그렇죠. 단기, 그러니까 뭐 당월 임금 미지급액은 더합니다. 그렇지만 전월 임금 미지급액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이구. 자, 4번입니다. 여러분. 터치펜이 잘 안 되네요. 네. 자, 단기 지급액 더하기 단기 미지급액. 그리고 전기 미지급액은 빼줘야 된다라는 계산식이 나옵니다. 6번. 제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무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눈다?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 또는 간접 노무비 이렇게 나누고요. 두 번째,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 모두에 해당한다. 네, 요거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 모두에 해당이 된다.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에 반영된다. 네, 제조 간접비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 노무비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에 몽땅 다 들어갑니다. 발생된 노무비 중 미지급된 노무비는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니죠. 미지급된 노무비도 원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틀렸네요. 원가에 반영한다. 7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첫 번째, 주요 재료와 부분품의 소비는 직접 재료비를 구성한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재료와 부분품은 직접 재료비죠. 두 번째, 재료의 감모 손실이 없을 때 선의선취법을 이용한다면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서의 재료 소비액은 동일하게 계산된다. 그렇죠. 없어진 게 없는, 즉 감모 손실이라는 것은 재료의 뭐 수량이라든가 수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도난을 당했다든가 화재나 뭐 이런 걸 인해서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없어졌을 때의 감모 손실을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선의선출법을 이용해서 계속기록법을 사용하거나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해서 재료소비액을 계산하면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도 맞았고요. 세 번째, 상여금 또는 특별수당과 같이 월별, 분기별로 지급금액 또는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비는 회계연도 중 그 지급한 월 또는 분기의 노무비로 원가 계산한다. 그렇게 계산하나요? 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원가를 계산하는 기간에 따라서 안분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상여금, 특별수당과 같은 월별, 분기별 지급액 또는 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비.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비. 회계 기간 중 지급한 월 또는 분기 노무비의 원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원가 계산 기간에 원가 계산 기간에 어떻게 해요? 안분해서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작업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노무비는 실제 작업량의 임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네, 맞습니다. 실제 작업의 임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8번, 주식회사 세무는 7월에 근로자 A에게 노무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 B에게는 노무비 3만원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 A에게 지급한 노무비 중 선급 노무비가 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면 주식회사 세무는 7월에 인식해야 할 회사 전체 노무비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식 어떻게 되죠? 발생액은 지급액 더하기 당월 미지급액 빼기 전월 미지급액.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선급 노무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선급 노무비는 어떻게 되죠? 빼야 됩니다. 그런데 전월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근로자 A에게 지급한 노무비 중 선급 노무비가 있어요. 요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자, 선급 노무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지급한 거죠? 미리 지급한 거니까 빼야죠. 네, 당연히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급액이 10만원. 당월 미지급한 거 3만원. 그리고 미리 지급한 5만원 있어요. 빼기 5만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8만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가로하고 선급, 당월 선급액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예. 전월 미지급액 빼고 당월 선급액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9번. 당월의 노무비 발생액이 18만원이다. 이 중 직접비는 12만원, 간접비는 6만원일 때 적절한 분계는 간접비는 제조간접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가고 간접비는 어디로 간다고요? 제조간접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10번. 당월 노무비 소비액 10만원 중 7만원은 A제품 조립공의 임금이고 3만원은 공장 전체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수송공의 임금이다. 여러분, A제품의 조립공의 임금은 직접 노무비, 그리고 공장 전체를 수리하는 수송공의 임금은 그렇죠, 간접 노무비죠. 원가를 추적 가능성,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 분류할 때 기계장치 수송공의 임금은 어떤 원가로 분류될 수 있는가 그랬어요. 자, 추적 가능성에 의해서 분류를 한다 그랬으니까 직접 원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원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간접 원가입니다. 11번. 금월 중에 총 임금 지급액은 24만원이고 금월 중 총 생산량은 3만 개이다. 이 중에서 A 제품 생산량이 10,000개일 때 제품 A에 부과하여야 할 노무비는 얼마인가? 임률은 총 임금 지급액을 총 생산량을 나눈 평균 임금에 따라서 계산한다. 그럼 저기 총 임금 지급액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면 임률이 나오겠죠? 자, 그럼 24만원 나누기 3만원 했더니 임률이 얼마가 나왔어요? 8. 그러니까 24만원 나누기 3만개. 그랬더니 8이라는 임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 8에 A 제품에 대한 노무비를 계산할 거니까, 자, 그러면 A 제품은 10,000개 곱하기 8원 하니까 8만원이네요. 자,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네, 2번. 12번.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산부장의 급여와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부장의 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생산부장의 임금은 제조원가이고 인사부장의 급여는 판매관리비이다. 네, 맞습니다. 본사는 원가가 판관비죠. 그리고 공장에서 근무할 때는 원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조원가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틀렸나 볼게요. 생산부장의 임금은 직접 노무비이고 인사부장의 급여는 간접 노무비 아니죠. 판관비예요. 자, 그리고 직접 생산부장이 직접 A 제품을 하는데 투입이 됐다. 그러면 직접 노무비지만 관리 감독만 하는 거다. 그럼 간접 노무비입니다. 이게 달라요. 자, 생산부장의 임금은 기초원가이고 인사부장의 급여는 가공비 아니죠. 네. 자, 생산부장의 임금은 제조원가이고 인사부장의 급여는 영업외 비용이다. 영업외 비용이 아니라 판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노무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